안녕하세요.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구정 새해니까. 사실 지난 1월 달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새해인 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관계로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먼저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이 자신감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어쨌든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어제 1.2%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장중에 계속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하이라이트 받을 만 했었는데요. 3.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감을 좀 찾는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를 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인데요.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났다가 어제 11%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10%나 상승했습니다. 전일 7% 상승했던 애플도 2.6%, 엔비디아 7.2% 등등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확실히 자신감을 찾은 것 같은데 뭐지? 바뀐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빅스 먼저 보시죠. 빅스는 10%나 빠지면서 어느새 이제 25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와,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죠? 지난번에 윗꼬리를 단 이후로 그 뒤로 몇 번 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오면서 24, 25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 둘째로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역시 마이너스 0.6%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난달에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0.6%면은 꽤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죠. 그럼 뭐가 바뀐 거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혹시 완화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무색하게 하는 게 만드는 것은, 즉, 유가가 88불까지 올랐습니다. 와, 이거 88불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조만간 90불 임박한다, 100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승입니다. 달러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거 해소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금리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금리는 거의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1.78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는 또 소폭 오르면서 이제 금리 차이가 이제 60bp입니다. 60bp.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0 근처로 갈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이슈는 제가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는 왜 그런 거 같냐? 그럼 자신감을 왜 찾은 거 같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가설을 몇 가지 세우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긴축 우려가 완화된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우선 이 보스틱 총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고요.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준은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3월 달부터 50bp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높아진 소비자 물가 때문에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50bp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보스틱 총재가 오늘은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야후 파이낸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나는 50bp 인상을 찬성하진 않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확대 해석되면서 아 봐봐 보스틱도 이제 그 매파적인 사람도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 50bp는 안 한대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시장에서 겁먹었던 수준의 긴축 강도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이 묻다 아니가.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죠. 실제로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에 보니까요. 60대 40 포트폴리오, 다시 말하면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이게 보면은 여기가 2020년 3월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니까 보면 와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빠진 거네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그러니까 주식만 빠진 것도 아니고 채권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따라와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를 제외하면 2008년까지나 가야 있을 법한 굉장히 낙폭이 컸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1월 달에 힘들었던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어제도 그 캐시우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붐비는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 돌아놓고 보면 항상 돌아놓고 보면 쉽긴 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 2월 달, 3월 달에 정말로 아크가 역시 최고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크 숏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몰린 결과가 붐비는 곳에는 없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기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숏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붐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숏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 수주를 하는 걸 통해서 수- 숏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대차 수수료를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이 정도 름에서 이렇게 그리고 워낙 이제 작년에도 높았던 이것도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숏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나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숏은 계속 하기가 어려워요.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망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팔아놨는데 많이 팔아놨다면 숏 커버를 언젠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들맨들 출동한 거 아니냐? 자, 요거는 제가 아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쉬는 와중에 아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아크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 이제 그 디자인 해주신 분이 이 그림을 찾아왔어요. 안 감독님이죠. 슬램덩크의.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크의 그 캐시우드 누나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빅 아이디어, 지난주에 나왔던 빅 아이디어, 아무도 관심 없었던 빅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면, 와,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내가 포기한다고? 그럴 리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난 포기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의 얘기도 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힌트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물음표를 세 개를 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조차도 자신이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다행히, 그래도 체면 치레할 겸, 아크의 ETF가 어제 1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크만 형이 스마트머니 아닌가? 누군가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사자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음표 3개 달면서, 이 뭐지?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크만 형 같은 경우는, 야, 나 샀어. 그리고, 야, 이렇게 선물을 주냐? 니네 고맙다, 야.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300만 주를 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들이 이거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우상향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해주면, 그래? 이거 인플레이션 완화 안 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그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가지,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워낙 많이 빠졌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어제 보니까 이제 소목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 그 내부자들이 최근에 넷플릭스의 전 CEO가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회사에 있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데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파는 거는 세금 내야 돼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주가랑 상관없이. 파는 이유는 다양해요. 하지만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의 매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자의 매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얘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해가지고 저도 생각났어요. 소목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효치님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새해는 오늘부터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